근거 없는 자신감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붙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근데 거기에 TO를 보고 나서 확신이 들었던 거. 그래서 원서를 썼던 것 같습니다. 빛나는 37이라는 숫자가 스카 옥상을 바꿨습니다. 그거 좀 위험한 거 아닌가요? 실전에서 수학, 물리, 화학 각각 몇 분씩 쓰신 것 같아요? 화학은 진짜 3분? 근데 이제 제가 듣기로는 부모님께서는 더 대형 학원을 추천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안녕하세요. 연고대 편입까지 따뜻한 동행 블리스 편입의 핫쌤입니다. 오늘은 2025년도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에 합격하신 합격생 두 분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최지성 씨 같은 경우에는 인하대학교에서 이번에 연세대학교로 편입을 하시게 되었고, 권민기 씨 같은 경우에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연세대학교로 편입하게 되셨는데, 두 분 모두 조금씩 특별한 스토리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이전 학교에서 연세대학교로 옮겨서 한 달 정도 다니고 계시잖아요. 학교 생활이 만족스러우신가요? 동기들이 30명 있다 보니까 소수과에 재입학한 기분이 들어서 편입생이 한두 명인 학과도 있잖아요, 사실. 근데 37명이면 거의 작은 과에 서로 되게 끈끈해서 끈끈해요. 네. 되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편입을 지원하게 됐는지 그 지원 동기가 제일 궁금한데요. 학벌에 대한 아쉬움이 항상 있었는데 아무래도 좀 나이가 있다 보니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다는 거에 매력을 느꼈고, 연고대를 갈 수 있다는 점에 좀 메리트가 있어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민기 씨 같은 경우는 아예 다른 기계공학과 계열이었잖아요. 비동일계로 전자전기공학부를 지원을 하게 되신 이유가 있나요? 저는 이제 전적대학교에서 기계공학과다 보니까 역학 쪽을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일이 아닌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었고, 코딩학을 들었었는데 재밌는 거예요, 뭔가 역학보다는. 그래서 그냥 과를 옮기고 싶다라는 생각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편입이라는 제도를 알게 되고, 과를 옮길 바에는 학교랑 같이 옮기자, 이렇게 해서 편입을 지원하게 됐어요. 실제로 TO 발표되기 전까지 계속 컴퓨터 학과를 준비하셨잖아요. TO가 발표됐는데 뭐 불행인지 다행인지 컴퓨터 학과에 TO가 안 나와서 영명의로 나와서 급하게 이제 학과를 옮기셨잖아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컴퓨터과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3년간 한 명도 안 뽑아가지고 그래도 안 뽑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 어느 정도 갖고 있었는데 막상 이제 컴퓨터공학과가 안 나오고 거기를 지원하려고 하니까 버튼이 안 눌리는 거예요. 손이 그리고 이제 부모님께서도 그 길이 맞을까라는 이게 살짝 그것도 해주시고 하니까 저 자신도 살짝 이제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빛나는 숫자가 하나 있는 거예요. 37이라는 숫자가 날 봐줘 이런 느낌으로 있어가지고 갑자기 그냥 막연하게 해보자,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도전을 하고 운이 좋게 이제 합격을 하게 됐죠.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세요? ISFP. 뭔가 되게 즉흥적이신 것 같아서 그때그때 유연하게 맞춰서 하는 성격이신가요? 계획을 짜는데 그 계획대로 막상 실천을 못하고 그냥 못하게 이런 식으로 그렇군요. 이제 원래 계획했던 학과는 아니잖아요. 한 달 다녀봤는데 어때요? 맞나요? 공부가? 기획과에서 배우던 그런 역학보다는 좀 더 컴퓨터스러운 면이 조금은 더 있다고 체감이 돼서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봐야죠. 혹시 복수 전공 계획도 있으신가요? 원래 생각이 있었는데 한 달 다녀보니까 힘들었어요. 지금 그냥 학교를 다니는 것만으로도 쉽지 않군요. 지성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재수하신 거잖아요. 작년 몇 월쯤에 다시 재도전을 결심하셨나요? 2학기 중간고사에서 기말고사 사이 한 11월 정도였던 것 같아요. 짧게 다시 준비를 하셨네요. 이제 그 전에 공부를 많이 해놨던 거 덕분에 좀 금방금방 기억이 다 나서. 그쵸, 약간 머슬 메모리처럼 네. 2달이라는 시간 되게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럼 준비를 하면서 이번에 내가 준비를 하면 합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셨었나요? 사실 합격할 수 있겠다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좀 여유를 갖고 시험을 보러 갔던 것 같아요. 왜냐면 떨어져도 상관없다라는 마인드였었어서, 제가 원래 시험 볼 때 좀 긴장을 많이 하는 타입인데 오히려 떨어져도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긴장을 전혀 안 하고 시험 봐서 오히려 그 전년보다 점수가 더 잘 나왔던 것 같아요. 떨어지고 나서 1년 정도는 뭐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래도 나름 전적대에서 최대한 잘 적응하면서 보냈던 것 같습니다. 동아리 활동도 한두 개 하고 교환학생 같은 것도 갔다 왔고 재밌게 살자라는 마인드로 이제 2학기 돼서는 근거 없는 자신감 있었던 것 같아요. 붙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근데 거기에 TO를 보고 나서 확신이 들었던 거. 그래서 원서를 썼던 것 같습니다. 빛나는 37이라는 숫자가 정말 이 참 내년 학생들, 그러니까 올해 시험을 치게 될 학생들이 이제 결국 이 37이라는 숫자랑 올해의 TO를 비교하게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올해도 정말 좋은 숫자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고려대 TO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편입생들에게 슬픈 일이 있었는데 고려대학교 편입 TO의 감소가 있었죠. 편입 TO로 보셨을 때 심정이 어떠셨나요? 그날이 아직도 생생하게 진짜 떠오르는데 제가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밥을 먹으러 이제 그 식당으로 가고 있었어요. 엄마한테 이제 전화가 와서 티오 나왔다. 몇 명 나왔어요? 한 10명, 열 몇 명 나왔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엄마가 한 명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걸로 장난치냐. 아니, 지금 공부하기 힘든데 이렇게 해서 엄마가 진짜 한 명이라는 거예요. 아, 그럼 제가 조금만 이따 전화할게요 하고 봤죠. 진짜 한 명인 거예요. 1111 이렇게. 그래서 와, 그때 근데 진짜 배고팠는데 식욕이 완전 억제가 되는 거예요. 완전. 그래서 뒤통수를 좀 세게 맞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밥을 억지로 먹고 스카이로 다시 가서 그냥 멍 때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 힘들었죠. 근데 제가 듣기로 그래서 그때 고려대학교에서 고려대 전자전기공학부 학생이 그러니까 등록자가 0명이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합격자랑 예비 1번, 2번 둘 다 연세대학교 또 다 붙어가지고 다 붙어버리셔가지고 이번에 그래서 그 녀석이 내년으로 2월 되기를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근데 그럼 민기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37이라는 빛나는 숫자에 끌려서 전전을 지원을 하셨잖아요. 네. 그 비동일계로서 지원을 하는 거에 대한 걱정은 좀 없으셨나요? 걱정이 정말 좀 많이 많았죠. 뭐 카페 같은 걸 봐도 전전 비동이 한 명도 안 뽑는다. 이런 얘기가 너무 많았어가지고 고민을 그래서 진짜 많이 했어요. 이럴 바에는 그냥 기획원과를 쓰는 게 아무래도 기획과다 보니까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아무래도 기획과는 화학을 20%니까 근데 제가 화학 공부를 안 했는데 화학 때문에 떨어지면 너무 억울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공부를 안 한 거에 대해서 평가를 받아서 떨어진다는 게 너무 억울할 것 같아서 동일계 비동일계는 사실상 뭐 정확하게 명시된 건 없으니까 뭐 안 뽑는다 이런 건 없으니까 그냥 추측이고 근데 이제 화학은 플랜트지가 정확히 나와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전전을 선택했죠. 근데 실제로 합격해서 이번에 편입생들 37명들을 보셨을 거 아니에요? 동일계만 뽑았나요? 동일계가 엄청 많을 줄 알았는데 반은 비동일이고 반은 동일이어가지고 아무래도 잘못된 정보가 아니었을까. 동일계가 동일계 지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에도 비동일계가 절반이라는 거는 사실은 동일계, 비동일계는 큰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거겠네요. 제 경험을 미루어 봤을 때는 크게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상담할 때 항상 동일계, 비동일계 여부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면 저희도 이제 저희 합격자들 보면은 저희도 반반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커뮤니티에 그런 말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제 지성 씨 합격 수기 중에 좀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어서 좀 읽어드릴게요. 역시 운도 테이블에 계속 앉아있는 자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느꼈다. 카드 게임 이런 걸 할 때 계속 지거나 이러면 기분이 안 좋고 그렇다고 이제 테이블을 떠나버리면 사실 이길 기회도 없어지는 거죠. 그냥 밑좌 본전으로 한번 테이블에 앉아봤는데 이번에 도전을 안 했으면 이런 운도 찾아오지 않았으니까. 근데 사실 합격 수기에 이런 말도 적어주셨는데 전 머리가 좋은 편이 아닙니다 라고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머리가 안 좋은 내가 어떻게 합격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어디서 본 문제들이 많아야 되고 어디서 본 문제들을 최대화시키면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라고 하셨거든요. 이제 특히 수학이나 물리나 화학이나 이런 문제들은 이미 유형화된 문제들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주 나오는 문제 패턴이나 유형들이 있으니까 다 알고 시험장에 가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 미적분학 선생님인 정수 선생님이 64개 유형화로 하셨잖아요. 전부 다 숙지를 하시고 시험장에 들어오셨네요. 떨어졌을 때는 그걸 다 보지 못하고 시험장에 갔는데 보지 못한 내용 중에 딱 나온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틀렸고 사실 그걸 맞았으면 그때 붙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다 머릿속에 넣는다면 사실 미적분에서 틀릴 문제는 거의 없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합격 수기 얘기가 나와서 이제 민기 씨 합격 수기에 대해서도 좀 한번 여쭤보자면은 처음에 독학으로 공부를 시작하셨죠? 6월에 완전 생독학. 집에 원서가 있었어요. 하나씩 해놨죠. 7월 초에 저희 학원 등록하셨잖아요. 독학의 한계를 느끼신 건가요? 공부를 하는데 원서가 한 1000몇 페이지니까 처음에는 좀 하다가 제가 맞게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불안감이 확신이 안 들고 시간을 투로 쓴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부모님이랑 얘기를 해서 학원을 다녀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학원을 알아보고 학원을 다녔죠. 근데 이제 제가 듣기로는 부모님께서는 더 대형 학원을 추천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저희 학원을 등록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연고대만을 준비하다 보니까 연고대만을 좀 전문적으로 하는 데를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기랑 이제 거기 대학원에 하는 곳이 있었어가지고 두 군데 다 상담을 신청했었는데 거기서는 이제 상담이 좀 밀렸어가지고 그 제가 원하는 시간대에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 정도 영향이 있었고 제 그냥 공부 스타일을 봤을 때 누군가가 이렇게 좀 끌어줘야지 하는 스타일이었어가지고 대규모 강의에 제가 들어가면 풀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좀 더 정의 소수인 느낌에서 공부를 하고 싶어서 여기 들어갔고 그게 좀 잘 맞아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후회는 없으신 거죠? 알겠습니다. 적어주신 합격 수기에 질의응답 시스템이 되게 만족스러웠다라고 적어주셨어요. 그 질의응답을 제일 많이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됐을 때 그냥 이걸 암기하거나 아니면 다음 단계에 있는 내용을 공부해서 뭔가 그런 느낌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저는 그게 안 돼서 이 한 군데에서 막히면은 살짝 공부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질의응답으로 바로바로 여쭤보고 그리고 여쭤보려면은 제가 머릿속에 있는 그 궁금한 내용을 글로 좀 정리를 해서 보내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내가 왜 이걸 놓쳤을까 하는 거에서 뭔가 생각을 하면서 풀렸던 점도 많고 보냈을 때 너무 답이 제가 이해하기 쉽게 오니까 조금 빠르게 해서 진도를 따라잡을 수 있었어요. 그렇군요. 그럼 물리랑 수학 중에 아닙니다. 이건 안 하겠습니다. 혹시? 저희만 알면 돼요. 오케이. 그럼 물리랑 수학 중에 더 만족스러웠던 질의응답은? 질의응답 물리가 합격 수기에는 미적분학 질의응답 올려주셨던데. 거기 올렸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이거 삐 처리해주세요. 연대랑 고대랑 시험에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전기전자공학 기준으로 고대는 미적분학이랑 일반 물리 전공이고 연대는 거기 선형대수가 추가된다는 점이 그 점에서 좀 연대가 더 화학도 추가됩니다. 네네. 그 점에서 확실히 공부량이 더 많은 건 사실인 것 같고 아무래도 고대는 조금 더 수학이 쉬운 반면에 물리가 좀 어려운 게 아무래도 논술이다 보니까 방금 말했다가 조금 추가를 하자면 가장 큰 차이는 시간 분배. 고대는 아무래도 그냥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정해진 시간 내에 그냥 주어진 문제만 딱 풀면 되는데 연대는 그 과목에 너가 알아서 시간을 분배해서 풀어라 이 느낌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연대 시험 준비가 좀 더 까다로웠던 것 같아요. 시간을 또 어떻게 쓰냐가 또 점수에 직결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난이도는 어디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수학하고 물리 둘 다 고대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시간적인 이 압박이 좀 크다 보니까 조금 그게 어려움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문제 난이도만 보면 당연히 연대가 훨씬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시험 스타일의 차이가 큰 것 같아요. 실전에서 수학, 물리, 화학 각각 몇 분씩 쓰신 것 같아요? 화학은 진짜 3분? 미는데 3분으로 미는 데는 몇 초 안 걸렸는데 혹시나 서술형도 찍으면 교수님이 안 좋게 보지 않을까 뭔가 그래서 한번 문제를 살짝 읽어봤는데 모르겠어가지고 그냥 그래서 좀 썼고 수학하고 물리를 반반씩 썼던 것 같아요. 1시간 반, 1시간 반. 전자전기공학부로 준비를 하시는 분들 중에 화학을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공부는 하는데 시험을 볼 때는 잘 못 풀더라고요. 그러니까 수학 물리가 워낙 중요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었어요. 몇 번으로 미셨나요? 아니 밀면 이게 진짜 괜찮은 건가 해서 좀 합격 수기를 많이 찾아봤었어요. 공통되는 답변이 3번으로 밀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합격자분들 얘기니까 빅데이터 상으로 3번으로 밀어야겠다. 그래서 밀었죠. 근데 결과적으로 잘 됐네요. 이제부터 다 같이 3번으로 밀기로 합의를 하면은 이제 운의 요소를 모두가 다 같이 줄일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제부터 전자전기공학부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베리언스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3번으로 미는 걸로 하겠습니다. 혹시 나만의 좀 이 멘탈 관리 방법이나 치유 방법 스카 옥상으로 갔습니다. 옥상으로 가서 그거 좀 위험한 거 아닌가요? 멘탈 관리와 위험한 방법에 힘들다 하면은 스카 옥상으로 가면은 아무도 없거든요. 아무도 없고 밤하늘을 봤어요. 그냥 밤하늘을 보면서 합격했을 때 그 미래를 떠올리면서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멍 때리거든요. 멍 때리다가 이러다가 이제 몸도 추워지고 하고 이제 정신 좀 다시 깬다 싶을 때 집에 와서 좀 하고 저희 작년 합격자분은 힘들 때마다 메이플 스토리 했다 그랬는데 오로라 형도 하네. 합격자 파티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던 게 그때 처음으로 동기를 만날 수 있었어. 동기를 사귈 수 있다는 점이 제일 좋았고 이렇게 레크레이션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진행을 잘해주셔서 좋았습니다.
그냥 좀 신기했어요. 그냥 감회가 새롭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이제 힘들 때마다 이제 공연도 막 합격 파티도 봤었거든요. 유튜브 영상을. 그래요? 그래서 내가 저기 갈 수 있을까? 가지 않을까 하면서 봤었는데 그 공간을 제가 실제로 가니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합격했구나. 조가 여러 개 있었잖아요. 근데 상경계조랑 이공계조랑 뭔가 느낌이 좀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약간 퀴즈 같은 경우도 음악 퀴즈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상경계조는 다 맞추는데 이공계조는 이조뿐만이 아니라 이공계조가 몇 개가 있는데 이공계조는 그걸 다 못 맞추고 이게 문과 이과의 차이인가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혹시 그러면 지금 저희 블리스 유튜브에 출연을 하고 계신데 저희 채널 혹시 구독하셨나요? 네, 알고리즘에 뜨는 거 보면 구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핸드폰 검사 한 번만 혹시 그 재밌게 보신 영상 있으세요? 처음 시험 봤을 때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의 합격 인터뷰, 고대 기계과 친구의 브이로그 재밌게, 아무래도 아는 사람이다 보니까 혹시 향후 브이로그 찍으실 계획이 있으신지 굉장히 재미없을 수 있는데 감당 가능하신지. 알겠습니다. 저희 쪽에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민기 씨는 또 있으세요? 고려대 기획과학원 이런 거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그때가 이제 공부 한창 할 때인데 와닿았던 말이 좀 있는데 그 입시 공부가 아니라 좀 본인의 꿈을 위한 공부를 하고 싶다 이런 말 거기서 하셨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말을 듣고 공감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나도 내 이 편입 공부를 그만하고 뭔가 내 진짜 미래를 위한 실질적인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느꼈는데 와서 해보니까 그것도 그런 쉽지 않다. 아니 뭐야 반전이 아니 되게 동기부여를 받았다 그리고 현실이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요? 이제 막상 경험해보니까 뒷부분은 예. 제일 좋았던 거는 지금이고 이 외에도 한 연대 대관고역사도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게 갑자기 할 수 있는 경험은 아니니까 뭐 개인으로서는 뭐 당연히 뭐 어떻게 학교를 빌려서 할 수는 없고 이렇게 뭔가 학원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건데 아예 안 한 거랑 한 번 한 거랑 차이가 엄청 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체감이 안 될 수는 있으나 그래도 한번 했다는 거에 그런 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편입을 준비하시는 후배님들에게 한마디씩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연세대 전전 준비하시는 분이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모두들 37이라는 빛나는 숫자를 봐버렸거든요. 동기들 보면 필기 점수가 낮은데 합격한 친구는 없더라고요. 저처럼 후회를 안 남기려면 서류에서 이점을 좀 챙기시긴 하되 아무래도 필기 점수를 최대화하는 게 제일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에도 동일한데요. 그러니까 사실 서류가 아예 안 들어간다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부족한 서류는 전공 시험으로 극복 가능하다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전공 시험을 못 쳤는데 그걸 서류로 극복하는 케이스는 진짜 거의 못 봤어요. 전기전자공학부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수학이 50%다 보니까 수학이 일단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제가 이제 기출을 엄청 많이 풀어봤잖아요. 옛날 거부터 해서 원래는 직접 풀고 확실히 선대가 점점 중요해지고 문제가 이제는 완전 기초적인 건 안 나오다 보니까 선대 공부를 조금 하는 걸 추천드리고 과학도 솔직히 말하면 하면 당연히 좋죠. 그 10%라고 해도 다른 사람들하고 이게 차이가 있으니까 물론 이제 시간이 여유로우면 다 하는 게 맞지만 저처럼 뭔가 시간적으로나 제한이 있을 때는 조금 더 자기한테 맞는 공부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앞에만 조금 한다. 쉬운 부분만 조금 한다. 제가 이게 화학은 조금 조언을 하기 힘든 게 안에서? 진짜 안에서 안 하기도 하고 실제 그 당시에도 문제를 읽질 않았어가지고 그 부분만 해라 이렇게는 말씀을 제가 못 드리고 그건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시는 게 정확하지 않을까. 3번으로 찍는 것만 다 같이 약속하는 걸로. 그건 살짝 국물입니다. 알겠어요. 그럼 오늘 이렇게 2025년도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에 합격하신 최지성 씨와 권민기 씨와 함께 합격자 인터뷰를 했는데요. 두 분의 합격 수기는 여기 유튜브 더보기란에 저희가 올려놨으니까 궁금하신 분들 있으시면 언제든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블리스에서는 24시간 7일 내내 연고대 편입과 관련하여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연고대 편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래 보이시는 카카오톡 채널로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진심을 다해서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